그럼 다음은 우리가 유액 제품으로서 로션과 크림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안을 하고 피부 정돈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피부를 보호하는 개념에서 로션과 크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션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로션은 세안 후에 건조해진 피부에 화장소 수분을 공급하고 로션과 수분과 영양을 한 번 더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여러분들이 세안을 하고 난 후에 로션을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로션을 바르면은 여러분들이 화장수로서 피부의 pH를 다시 올려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로션의 가장 큰 역할이고, 최근에는 이 로션도 여러분들이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성용, 건성용, 민감성용. 우리가 이런 피부 타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세대별로 20대 같으면 주로 이제 지성이든지 여드름이든지 이런 쪽이 많이 하고, 30대 같으면은 30, 40대는 여러분들 주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성에 대한 이런 제품이 있는 여러 가지 피부 타입이나 세대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성용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조금 오일 성분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쪽이고, 건성용은 유분이 많이 들어가고, 민감성 피부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에 알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가능한 배제를 해서 우리가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을 선정할 때 있어서도 피부 타입의 본인의 타입을 정확히 알고 제품을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습니다. 다음은 크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에서 로션이나 크림은 여러분들이 유액 제품으로서 큰 차이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기로는 사용감에서 조금 더 점성이 높은 것이 크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품을 분리를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있죠. 로션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있는 반면에 크림은 유동성이 없죠. 그래서 그는 물성의 차이가 있고, 그럼 역할을 차이가 보면은 크림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우리가 세안을 통해서 피부에 피지막을, 천연 보호막을 씻어냈는데, 크림을 바름으로 해서 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크림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보면은 유효 성분들이나 피부의 문제점을 개선해주고, 보호막을 만들어주므로 하고, 또한 유효 성분들이 들어가서 우리 피부의 문제점을 개선해주는 것이 크림의 가장 큰 역할이죠. 크림의 어떤 기능별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면은 크림의 종류가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에몰리엔트 크림이든지 마사지 크림, 아이크림, 선크림. 여러분들께 보면 에몰리엔트 크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습을 주는 거죠. 마사지 크림은 혈액을 촉진시켜주는 어떤 마사지 크림이고, 그다음 아이크림, 눈에 바르는 어떤 그런 거고, 그다음 선크림, 여러분들이 태양광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선크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에서도 로션과 크림은 아주 중요하죠. 로션과 크림의 차이는 유동성이 있고 없고 차이고, 또한 역할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크림은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에센스. 여러분들이 크림을 바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에센스란 고농축화시킨 에센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 보습을 주기 위해든지 피부 보호 기능이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에센스를 많이 바르잖아요. 그럼 에센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센스는 유럽에서는 세럽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은 유럽에서 사온 제품들 보면은 세럽이라 그러는데, 이 세럽이 우리나라 말로는 에센스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에센스를 이야기하고, 이 에센스 역할은 피부 보습이나 피부 보호, 영양 공급, 어떠한 제품들보다는 피부 보습이나 영양 공급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것이 에센스죠. 저 에센스도 여러 가지 타입에 따라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고 그 비싼 제품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그 제형에 따라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해야만이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이지 가격이나 그 브랜드가 높다고 해서 결국 좋은 제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센스도 스킨 타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뜻한 사용감을 주죠. 그래서 다량의 보습제가 그 배합되어 있는 반면에 수용성 성분이 그 들어있어서 그 피부의 유연 효과나 이런 것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스킨 타입이고, 그 다음에 로션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유용성 성분이나 수용성 성분이 다량으로 배합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 로션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단점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크림 타입은 그 로션 타입보다는 훨씬 더 유용성 성분을 많이 배합할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해서 캡슐을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외관상도 좀 더 보기가 좋고, 여러분들이 그 캡슐이 터지면서 여러분들이 피부에 유효 성분들을 전달시켜주는 그런 게 있죠. 이게 단점은 뭐냐면은 유용성 성분이 그 다량 배합할 수 없는 그런 쪽에 그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센스가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피부의 형태를 잘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맞는 제형을 택해야만이 훨씬 더 높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 제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팩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은 유럽에서는 정말 마스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팩의 효과는 뭐냐면 외부 공기에 차단되어서 피부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모공에 확대되어 피부 노폐물을 제거시켜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팩을 바르고 나면은 피부 표면 온도가 상승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공에 있는 그 노폐물이 쉽게 배출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여러분들이 팩을 하고 나면 훨씬 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모공이 넓혀진 후에 여러분들이 팩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이 쉽게 흡수가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팩도 보면은 이렇게 분류가 몇 가지 타입이 있죠. 먼저 보면은 필로포 타입. 여러분 필로포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을 바르고 난 후에 한 20-30분 후에 건조해지면 떼어내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부의 노폐물을 쉽게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워시오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90년 중반에 아주 유행했던 머드 타입 같은 이런 쪽에 바르고 난 후에 조금 있다가 물로 씻어내는 워시오프 타입이 있고, 그 다음 티슈오프 타입. 바르고 난 다음에 티슈로 닦아내는, 여러분들이 주로 민감성 피부에 이런 것이 아주 효과적이 좋죠. 그 다음에 패치 타입. 여러분들이 콧등에 바르는 어떤 그런 패치 타입으로서 많이 불려지고, 또한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 같은 이런 패치로서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분말 타입. 여러분들 습고든지 효소 같은 이런 분말 타입을 나와 있는데, 이런 분말 타입 같은 거는 간혹 발열 반응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팩들도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팩은 우리 화장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팩도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부에 따라서 민감성 피부 있는 사람은 워시오프 타입이 좋고, 그 다음에 좀 지성이나 있는 사람들은 머드 타입, 아까 워시오프 타입이나 그다음 필로포 타입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